힘든 걸음 해주셨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이름은 그렇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미래탐구에서 수업하고요. 두각은 올해 수업을 안 넣었어요. 나쁜 학원입니다. 그전에는 신원식 국어학원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 국어 전문 학원인데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8학군 아이들 수업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픈반은 현재는 8학군 내에서 풍문고만 오픈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팀반으로는 경기고, 그리고 여학교는 경기여고, 그 이외에 소수반들을 한 3개 정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예고를 이제 오픈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특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편차가 좁죠. 그쵸? 이제 뭐 타 학교랑 비교하는 게 합당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따지면 실수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객관식이 압도적이고 서술형은 별로 없죠.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술형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서답형?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갈리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서 점수가 갈릴 건데 만에 하나 실수로 하나 틀리면 등급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실수하지 않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시험 범위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양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외워야 될 양이 많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문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문법이 문제수가 이렇게 9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외워야 될 종류가 총 14가지예요. 14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수는 꼴랑 9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가지를 9개에 다 녹여서 나와요. 그런데 아까 기억나세요? 객관식 28문제에 서답형 2문제 나오죠? 50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킹하는 시간 빼면 결국 저희 아이들이 45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뱉어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예고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선지 구성이 한몫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구성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일단 뭐야? 죄송해요. 애들한테 하던 버릇이 나와서. 여기서는 일단은 외울 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외울 게 애초에 많은데 문법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과서만 가지고 외우게 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법 교재가 있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사가 자기 문법 교재가 있겠죠?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제 교재를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반복적으로 외우게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큰 카테고리는 4개고요. 작은 카테고리가 14개인데
한 문제에 이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요 카테고리가 다 나와요. 한 문제에 요 카테고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이 요 지식을 바로바로 꺼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재 자체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체 교재들을 구성해서 수업을 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뭐냐면 제 교재에 들어있는 8학급 문제예요. 그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것만 뽑은 건데, 참고로 이 문제는 휘문고 문제입니다. 휘문고.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솔직히 서울예고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넣어놨냐?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을 뽑아냈냐를 물을 때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8학급 내에서도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란하게 내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쓸 때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8학급 내에서 솔직히 숙명여고, 경기여고, 그 이외에 중동고, 중산고 애들 수업할 때도 쓰는 거를 서울예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단시간 내에 문제를 풀 때 똑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러한 고난도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2주는 좀 어렵겠죠? 2주, 3주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문법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인데요. 허생전이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허생전이 교과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19페이지나 됩니다. 소설이거든요. 근데 시험으로 따지면 객관식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외울 건 되게 많고요. 분량도 되게 많은데 문제 나오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걸리냐면 여기에 최빈답형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험 문제 중에 서울예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선지에 뭐가 나오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 시험 범위는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 수가 적을 때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런데 보통 학교는 이런 문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해봤자 3, 4개예요. 그런데 세봤죠? 전체 시험 문제 중에 몇 개냐? 객관식 28개 중에 18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저희 다른 학교 애들이 보는 1, 2, 3, 4, 5번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봅니다. 그리고 1, 2, 3, 4, 5번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읽어야 될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이제 종합해볼까요? 학습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시험장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장에서는 문제풀이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이제 예고가 확정이 되고 나서 11월 때부터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문 분석을 열심히 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문 분석이라고 하는 건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선지 분석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자, 일단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최빈답형의 선지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알아야 이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이 어디 있어요? 교사형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어렵게 찾아내고 도출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요 멘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 최빈답형이 선지 하나가 이렇게 제가 길게 써서 짧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 시험지에 이렇게 다단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 2줄씩이에요. 기본 2줄씩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읽는 것 자체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서 봐야 됩니다. 끊어서 봐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갈까요? 자, 이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자, 기본적으로 선지를 끊어봐야 됩니다. 끊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본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만큼 끊어봅니다. 그리고 끊은 부분만큼을 하나하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약간 모순된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30문제 50분 안에 또는 4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하죠? 외운 것도 끄집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하죠? 그래서 이때의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정확히 외운 것들로 하나하나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대략 외운 것으로 뭉뚱그린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그 지문의 어느 정도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멘트를 이 멘트 자체는 정확히 외워야겠죠? 이 멘트를 정확하게 외운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오답을 구성하실 때 뭐로 구성하시냐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3개 쳐놓은 거 있죠? 이 중에 중간 부분에 하나를 다르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대강 외웠다가 중간 부분을 하나를 쓱 놓쳐버리면 이런 걸 저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문제 풀 때도 쓱 넘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가요? 답 보고 내가 이 내용을 몰랐네 하고 넘어가죠. 이런 경우는 내용을 모른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잘못된 거죠. 내용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부분을 체크해서 이것들을 보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하나하나 보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풀이를 할 때 이런 습관을 계속 주지시켜줘야 돼요. 특히 실수를 하지 않는 시험일수록 더더욱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11월부터 우리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지문 분석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제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 뭐 그런 건 나름대로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일단 당면한 내신에는 경제 지문은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 문학에서는 그 암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문제풀이법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락원 농장 이야기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 작품 자체의 특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있는 대로 외우란 뜻입니다. 자, 구성은 최빈답형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자, 보실래요? 이게 학습활동인데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기역 부분에는 군수와 그늘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어디 있어?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군수가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군수가 요 군수니까 아 요게 학습활동 첫 번째구나 라고 떠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글쓴이가 등나무죠. 글쓴이가 등나무? 그러면 강흥 2로 가시면 요거는 글쓴이가 등나무예요. 그런데 니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근데 니은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과 자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너 이거 외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습활동을 째로 외운 애들은 이거 맞춘 거고요. 째로 못 외우고 대강 외운 친구들은 이거 틀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부족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판단하려면 반복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바로바로 판단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어줍지 않게 외운 친구들은 뭐지 하다가 뭐 하는 순간 지문을 읽게 되는 순간 그 시험 말립니다. 여기서 이걸 찾는다고요? 답이 없어요. 왜요? 지문에 이걸 찾아요? 학습활동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의미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의 패턴이 단순하긴 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의 난이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암기로 시험을 난이도를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뚫어놓은 거예요. 빈칸 뚫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뚫어놓은 거거든요. 빈칸을 뚫어서 시험 봐야 됩니다. 빈칸 뚫어서 숙제 줘야 돼요. 빈칸을 하나만 뚫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제가 주민에도 주민 등나무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렇게만 뚫는 게 아니라 다음번엔 다른 쪽에 뚫고 다음번엔 다른 쪽에 뚫어서 계속 시험 봐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저희 애들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대강 외워요. 대강. 자,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자, 다음에는 화법 부분입니다. 언어 예절과 다양성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밑에 있는 세 줄이 선지예요. 기역, 니은, 디귿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앞에 기역, 니은은 좀 잘랐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는 교사인 교과서에 있는 것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결국엔 뭐 하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우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예시문들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수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빈칸들을 다, 그러니까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장문입니다. 근데 얘가 조금 약간 어이없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그 등나무 운동장은 있는 걸 그대로 내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걸 넣으면 잘 안 보여서 제가 일부만 따왔거든요. 제가 일부만 따왔는데 이게 이제 시험의 내용이에요. 시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시험의 선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건데 보시면 성기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과 문화재 보존의 어려움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기와 관련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또 다르죠?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너 이거 외웠어? 만약에 너 이거 안 외웠으면 지문에 가서 네가 이걸 찾아내서 이걸 골라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읽어서 풀 수 있는 시험인 줄 알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 그 뜻이에요. 안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수 안 나와요. 아까 처음에 보셨잖아요. 상위권들의 점수폭이 상당히 좁아요.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점수는 잘 맞아야겠는데 그러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째로 멀다?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시간 순서가 들어가야 돼요. 역사에 관심이 있는이 있고 시간 순서 있죠? 그러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맞네. 이렇게 넘어가야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시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쉬워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거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꾀가 생깁니다. 특히 뭐가 꾀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작문하고요. 아까 앞에 있는 화법에서 꾀가 생겨요. 왠지 아세요? 뭘 외워야 될지 모르거든요. 문학 같은 건요. 어려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허생전이요. 한자 성어 남발되고요. 문학은 외울 거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외워요. 그런데 화법이랑 작문은요. 뭐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뭘 외워야 될지도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특히 화법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나와요.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래요. 그냥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강조할 때는 반드시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를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수업을 쭉 하고 문제 풀어 이렇게 안 하고 그 내용 수업하고 자 옆에 저는 기출문제를 수업할 때 옆에 놓고 하거든요. 그 수업하고 자 옆에 보자. 그 너희 문제 봐봐. 요런 게 요렇게 문제로 나왔어? 이거 외우란 뜻이니? 외우지 않으면 못 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아시잖아요. 저희 애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나요? 안 하죠. 저희 애들도 이제 반어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외워.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당해보면 합니다. 근데 당하는 게 어떤 때예요? 중간고사 성적 나오고죠?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화법과 작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 시험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외울 내용이 많은데 시험의 난이도로만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뭘 잘하면 돼요? 외운 내용을 잘 끄집어만 낼 줄 알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무슨 변수가 생겨요? 저희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저희 아이들이 외운 내용을 그대로 끄집어낼 줄 아는 아이들인가요? 저희 아이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베테랑이시잖아요. 저는 올해로 강사 생활이 15년째예요. 저희 아이들은 지식을 집어넣을 때도 자기 나름의 특징을 더하지만 지식을 끄집어낼 때에도 자기 나름의 특징을 더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몇 겹씩 더하게 돼요. 그래서 자 다음에 자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조금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업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수업은 내신 본교재로 당연히 구성이 될 건데 여기서는 자 주가 되는 건 교사용 교과서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을 하는 학교가 다양한데 저는 참고로 학교마다 내신 본교재의 성향이 다 달라요. 왜냐면 학교에서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절대로 하나로 뭉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저는 교사용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예고는 교사용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메인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 자소서나 평가 문제집도 넣어서 해요. 이거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기본적인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교사용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들이 내신 보기대로 수업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를 별도로 제공해서 지식의 중요도를 판별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하면 단순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말한 거 하고요. 교사용 교과서에서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안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도 말 안 하고 교사용 교과서에도 없는데 제가 얘기한 게 제일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배경 지식에는 좋겠지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식의 중요도를 판별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지식까지 좀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용 교과서 빈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계속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체 빈칸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수업 교재가 3단계로 나눠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외부 지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서울예고 교재는 그냥 다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예시가 될까 싶어서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렸던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썼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편집한 건데 넘겨보시면 그냥 빈칸은 처음에 나가는 것들을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교사용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사용 교과서에 빈칸 뚫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빈칸이 뚫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허생전의 직보자료예요. 허생전 직보자료. 직보자료는 제가 다 만들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허생전과 관련된 외부 자료가 추가로 나오면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의 종류나 용도에 맞는 문제들도 거진 다 제가 만들어서 나가요. 그래서 OX 문제나 이런 것들도 거진 다 제가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는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수업 교재에 기본적으로 과제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 시중 문제가 있고 일부 자체 문제가 처음에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서울예고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가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소단원 정리 문제라고 해서 소단원 수업 종료 후 한 2주 정도 뒤에 별도의 문제가 따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내용 확인용 OX 문제 그리고 시중 문제 별도 그 다음에 서울예고의 특징을 반영한 빈칸 그리고 단답형 이게 서답형이라고 해야겠죠. 서술형 문제 그리고 서울예고 기출문제가 수업 때 소진한 문제가 또 나갑니다. 아무래도 서울예고 기출문제는 서울예고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같이 풉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주 기준 2주 전인데 근데 이거는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문제집이 2주에서 3주 전에 한 번 더 나가는데 이 파이널 문제집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대략 소단원 하나당 30문제에서 40문제일 거고요. 대신에 이것은 여태까지 냈던 것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에다가 가능하면 서울예고의 성향을 반영한 문제 위주로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인데 시험 범위 누적 테스트로 전환이 돼요. 소단은 2개 정도가 끝나게 되면 시험 범위 누적 테스트인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최빈답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서울예고 스타일로다가 그 다음에 빈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일부 객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거다. 안 해오면 잃을 거예요.
여자애들을 욕하거나 혼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비 테스트.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제일 힘써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려요. 이게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한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믿거나 말거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전교권 애들, 입학성적 전교권 애들 수업을 좀 해요. 물론 이제 8학군 내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애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한 4, 5명에서 6, 7명은 꾸준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하는 학교에 입학성적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본인의 성적에 맞지 않는 점수가 나옵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나서 복구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복구를 해서 점수가 나와요. 안 그러면 이거 충격 언제 받아요? 중간고사 점수 받고 옵니다. 그런데 복구가 가능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시험이 어떻다고요? 상위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생각보다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험을 가능하면 빨리 보고 보통은 시험을 앞둔 한 4주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주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봐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는 쪽으로 해야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 테스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울예고의 특징을 반영도 하지만 일부러 좀 어렵게 내요. 사실은 이건 어머님들만 아셔야 됩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내요. 점수 일부러 안 나오게. 요거는 어머님들만 아셔야 돼요. 저는 쉽다고 막 하는데 일부러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서울예고 기출문제도 다시 일부러 뒤틀어서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이런 데도 좀 불안해서 상중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답노트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문학과 오답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학은 문학의 기본 이론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답노트는 문제의 오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오답노트를 별도로 제공을 해서 이것은 수업 종료 후 또는 수업 시작 전에 제가 걷어서 별도로 검사를 하거나 할 거예요. 요거는 다 쓰면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긴 할 건데 아마 시험 한 번당 한 권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무한정 제공하진 않거든요. 항상 언제나 적당량, 한 주분. 만약에 그것을 다 소진한다면 추가적으로 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은 굳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쓴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보강 자료인데 허생전 일부만 그냥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최적화돼서 공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로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는 천천히, 그러니까 수업은 해당 부분 설명하고 해당 부분 기출문제 풀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암기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전체적으로는 빠르게 봐야죠. 그래야지 예비 테스트를 보면서 빠르게 점검하고 그래야지 다시 보완해서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우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누수가 없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수업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게 목요일로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요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